그러면은 그 주로 외국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 네. 외국인들이 오면은 영어 하는 그 선생님들도 계시겠고, 뭐 중국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일본말 하는 사람. 굳이 북한 사람한테는 뭘 물어보나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 사람 북한에서 언제 탈북해 오신 분입니다 하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먼저 다 어필을 하죠. 아. 저는 몇 년도에 어떻게 루트를 거쳐서 여기 한국에 언제 들어왔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좀 졸리느라고 그 눈이 거글거글해서 손님들도 다 눈이 반짝반짝해서요. 어, 북한 사람이요?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궁금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이게 북한에서 무엇을 했냐. 그리고 북한 사회는 대체 어떤 사회이냐. 니네 그 체제에서 한 번이라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냐. 거기 제일 이 사람들인데 거기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궁금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니네 왜 아직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냐? 그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받들어 모시냐. 자기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오직 우리 북한 사람들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리나요? 설명이요? 북한에서 저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 전문대까지 나와서 제가 하는 직업은 이 직업이었고, 나라가 어려워지면서부터 남편 대학 공부 시켜야 됐고, 애기 키워야 됐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됐고, 이러니까 시장에서 우류 장사를 했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이 사람들이 또 물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을 니네 왜 의심을 안 하냐. 근데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당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태어나서부터 받아온 정권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걸 신이라고 받들어 그렇죠. 모셨는데, 저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요, 제가 딸내미 정말 그게 에피소드. 딸내미가 아파가지고요 직장을 출근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애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데, 아니 2시 돼도 남편이 밥 먹으러 안 와. 7월 8일 날. 네, 이상하다. 왜 안 오지? 집안에 이런 문 다 열어놨는데 어디서 계속 왕왕 소리가 나. 옆에 학교거든요. 고등중학교. 베란다 나가서 들어갔더니 지금 시험 기간도 아닌데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막 뭘 이렇게 암기하는 게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거기 통곡 소리인 줄 모르고 이상하다. 2시 지나 3시에 남편이 학교에서 왔는데 갑자기 TV 틀래. TV는 갑자기 왜 틀냐고 하냐. 그랬더니 김일성이 이게 무슨 이게 수상님이 돌아가셨다. 야, 장군님이 돌아가셨다.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놀리는 줄 알고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TV 시간 아니야. 그랬어. 일단 틀래. 틀었는데 안 나타날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얼마나 저도 빨갱이였는지 제가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 아픈 애기를 덮쳐엎고 제가 직장을 나간 거 아세요? 아이고. 그리고 밤에 늦게까지. 수령님 우리 놔두고 어딜 갑니까?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비가 그날 비 엄청 왔어요. 그 완전 여기로 말하면 폭우. 막 바게질로 막 쏟아붓듯이. 그냥 여기서부터 온몸이 그냥 헐ጠ닥 젖어도 탑에 올라가서 쓸어 다 져봤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어. 미친 짓을 왜 했지? 내가 좀 미친 짓을 왜 했냐 이런 정도로. 이런 머리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심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니네 왜 그 정권을 막 반대를 하려고 하지를 않냐? 그 물음에 우리는 딱 답할 답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만 거미줄 같은 시스템을 보이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기에서 내가 아니면 네가 스파인데 누구를 믿고 뭐를 공유를 해. 가족이 상대 12대까지 멸종을 시키는 판국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있을 수도 없고요. 대단하다. 니네 참 대단하다. 네. 니네 그렇게 살아라. 니네 참 대단하다. 니네 그런 데서 그런데 그런 데서 살다가 니 그래도 어떻게 왔냐? 왔냐? 마음을 바꿨냐? 그러니까요. 저도 갑자기 거기 의문스러운데 생각을 해봤더니 2009년도 하필 개혁이 터지면서 너무 삶을 한순간에 싹 바꿔놓으니까 이 정권이 설마 아무리 우리가 체제를 떠들어대도 이게 오래 갈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두려움, 위기감이 너무 많이 들었고 왠지 어느 순간부터 나라가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발 빠르게 그리고 또 이게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애들이 앞날이 우리는 이젠 다 산 삶이라고 놓고 본다면 얘네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은 미래는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떠야겠다. 그냥 나라를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거기서 8년 다니면서 이제 따님은 그때 탈북할 때 당시 몇 살이었어요? 19살이요. 19살이요? 네. 탈북할 때? 그렇죠. 고등중학교 북한에서 다 졸업을 했고요. 아, 고등중학교 졸업을 하고 그 딸내미가 적응하기가 더 힘들었겠네, 여기 와서. 그냥 적응은 글쎄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뭔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가에 따르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잘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우려는 했어요. 왜냐하면 20살에 여기 19살에 우리가 이 애가 하나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둘 학교를 고등학교 다 졸업은 했지만 일단 국정원에서 우리 애를 생각을 해서 하나둘 학교에다 넣어주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게 왔더라고. 하나원에 넘겨져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둘 학교를 다녔고 하나둘 학교에서는 뭐 다 똑같은 이게 고향 사람들이고 탈북민들 그냥 서로 이렇게 나보다 나이 어리고 같은 또래 친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 나이를 숨기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했지만 사회 밖에 나와서 학교는 다르잖아요. 왜냐면 애가 20살이 북한에서 고등학교 다 졸업을 했지만 또 여기에 와서 새로운 학교를 다시 다녀야 돼. 그것도 20살에. 그렇죠.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잖아요. 3살이나 아래인 애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애가 처음에 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러나 일단 네가 여기에서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특권으로 우리는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대학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발 맞춰 갈 수 있겠냐. 잘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고등학교부터 다시 다니겠대. 그래서 20살짜리 그냥 일반 고등학교 17살짜리하고 그냥 동등하게 동갑 나이로. 여기에서 제가 또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애가 동네 일반 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얘가 탈북자라는 거는 북한 애라는 거는 교감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밖에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크가 티가 안 나더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휩쓸려서 그 또래 무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하면 바로 빠르게 이렇게 거기에서 젖어 들어가니까 소통은 되게 편하게 하는데 애가 가나다라 순서이다 보니까 강씨다 보니까 넘버 원이었던 거예요. 출석부가? 네. 학교 생활에서 선생이 첫 강에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막 여기 저기에서 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착착착착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다르죠. 해쳐서 모이고 해쳐서 모이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라 다 또 새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은 나를 어필하는 이런 시간 타임을 많이 주잖아요. 어디나 내가 나서서 뭔가를 발표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이게
소개를 하는데 애가 일본어로 자기 소개를 하게 되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당당하게 말을 했더라고. 나 피할 줄 알았는데 저희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고 오,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구만. 양강도 해산이라고 말하니까 애들은 양강도 해산이 관심이 없어. 저기 어딘지도 몰라. 애들은 그냥 야. 그래서 누구구나 이렇게 양강도가 듣는데 부산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선생이 듣더니 양강도 해산이 어디야?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아이들이 그럼 북한입니다. 애들이 그 다음에 깜짝 놀라. 어머, 우리 학교 쪽으로 우리 애 처음이었어요. 와. 난리가 나가지고 대단하다.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우리 학급에 북한 애가 들어왔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하나 그 아빠는 점심만 되면 자기 딸내미 들어오기를 기다린대. 이렇게 하고 앉아서 들어오면 야 오늘 그래 그 북한 애 어떻게 했니? 막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고마운 게 있어요. 여기에서 북한 애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선배들이 실제 우리 애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20살이니까. 그래도 그 1년 선배라고 해도 얘네들이 우리 애보다 나이가 더 어려. 그렇죠. 이래도 얘네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그깟 학교 쪽으로 애들한테 입소문이 터져 나가가지고 막 애들이 휴식 시간만 되면 와서 창문을 들여다보고 무슨 완전 난리가 나고 얘네들도 태어나 처음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나 가해 시간에 너한테다가 수학 가르쳐줘도 돼? 오. 이렇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 역사 가르쳐줘도 돼? 나는 국어를 잘하는데 나 너한테다가 이걸 가르쳐줘도 돼?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오전에는 강의하고 오후 이런 가해 이런 시간들에는 애들이 막 집에 와가지고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게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먼저 다가가라.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 이렇구나 하지. 우리나라 국민들 이거는 저 사람이 뭘 힘들어 하는지 뭐가 해로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가 뭐가 없냐 내가 뭘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오히려 신뢰가 되니까 우리한테 항상 교육을 너네가 먼저 다가가라. 그걸 하나원에서 똑바로 배웠네 딸내미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는 이런 걸 너보다는 잘하는데 이걸 내가 대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거의 5개월 정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애가 바라는 게 어느 날 하루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엄마 나 오늘 영어 시간에 선생이 영어로 물어봤는데 자기가 얼결에 대답을 하고 보니까 중국어였대. 아, 그래서 나는 얘가 중국어를 뭐 잘하는지 모르는지를 몰라요. 몰랐는데 있을 때 계속 그 중국어 공부를 했더라고 애가. 혼자서 조용히 그냥.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을 언제 둘 수가 없었지. 그냥 먹여 살리는 데만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너 중국어 알아? 그랬더니 글쎄 잘은 모르지만 되게 하고 싶은 게 중국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꿨던 거예요. 내가 또 우연히 그것도 또 누구의 소개로 인해 가지고 중국 국제학교 교장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 교장 선생을 통해서 우리 애를 중국에 보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중국 유학을 보냈구나. 네. 근데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에서 선에서 해야지. 감당치 않는데 애를 보내놓고 애는 애대로 힘들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이러면 서로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어쨌든 뭐 다는 아니지만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남한이다 북한이다 이런 이게 어쨌든 이게 뭔가가 있잖아요 가운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뭐가 있죠. 네, 또 우리 같이 뭐 어른들은 그런 대로
뭐 무슨 내가 뭐 무속이 뭐 있냐 이런 게 있지만 애들은 애들이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애가 뭐 내가 잘 키웠고 그래도 좀 그런 대로 똑똑하다 이렇게 해도 애한테 뭔가 그 어떤 타이틀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보낸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를 버리고 그냥 애한테만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네 보내서 그냥 오늘날에 결실을 얻은 거 같아요. 지금 그러면 따님은 이제 결혼 1살 되셨겠네? 그렇죠. 오, 그러면 시집은 갔고요. 아,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 거의 5년 가까이 그냥 둘이 연애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그냥 자식 하나를 지켜보면서 딸에 대한 저기 뭐지 배우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사익감. 네네네. 그걸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딸이 편하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부부가 뭐 우리도 다 그 생활을 겪어봤지만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걸 이해해주고 뭔가를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쭉 만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이면 우리 딸을 정말 잘 저거 케어도 해주고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살아요. 어. 네네.